야, 진짜, 와, 진짜. 야, 박스피부터 5천까지 그걸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은 나도 오래 살았구나. 야, 진짜. 야, 5천, 5천. 입주가 많이 남았어, 남긴, 그쵸? 5천 가는 게 뭐, 그닥 그렇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5천 가는 게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치, 5천도 사실 싸지.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가 대비해서. 전 세계에,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싸요. 그쵸? 왜 싼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만큼 강대국이 있나요? 그쵸?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중국 말고, 중국, 일본? 일본도 사실은, 그치, 일본 정도죠. 일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양하고, 그런데 이제 뭐, 인구가 줄어서 뭐 힘들다는데, 요즘 뭐 사람으로 하나? 다 기계로 하죠. 그쵸? 앞으로 기계가 더 심화될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인구 문제는, 노동력과 인구 문제는 다르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따지면 어, 인구 많은 나라가 무조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요즘에 보면은 자꾸 달러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달러,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저 보니까 기업들 다 흑자야. 달러 비싸가지고. 다 흑자야, 다 흑자. 우리나라 원래 수출입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 생각인데 이 기조가 조금 더 이렇게 그 달러 그 뭐라 그러지? 그 구간에서만, 그 골든 구간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우리나라 한 5년은 정말 짱짱하게 갈 수 있어요. 경상수지.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가가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성장 동력은 아닌데,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죠. 그렇죠? 이미 달러가 오를 대로 다 올랐고. 그렇지 않나요?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이 정도 주가다? 와, 그럼 이거 진짜 여기서 만약에 달러가 내려가면 또 자본 수지 아니야. 그렇죠? 이 역대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어째서 그러는지 되게 비관적이지 않나요? 되게 비관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막 다 망하는 거 같고. 물론 힘들지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먹고 사는 게 뭐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게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를 북한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아프리카나. 유럽 나라랑, 유럽이나 이런 OECD 국가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현상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면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쵸? 우린 늘 힘들거든요. 그쵸? 저도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듭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전히 되게 괜찮아요. 그런데 코스피가 우리 일반인 국민들한테 올라가는 게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돈벌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단돈 얼마라도. 며칠 전 친구 녀석을 만났는데, 하루 종일 저를 보고서도 핸드폰 MTS인가 뭐 그걸 보고 있는 거에서 뭐 하냐 했더니, 야, 요즘에 이게 일당보다 더 높아. 그러는 거야. 이게 일당보다 더 좋대요. 진짜. 깝깝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안 하고, 좀, 이게 잘 효율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왜 이렇게 힘드세요? 예? 뭐, 뭔 일 있으세요, 다들? 예. 뭐예요, 또? 예. 몇일 없으시죠? 일단 제가 보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쵸? 돈의 흐름이 지금 어때요? 일단 1차적으로 예전에 코인이나 이런 것에서 미국 주식에서 그다음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막 오를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학개미 운동한다고 안 했어요. 그쵸? 2018년도, 17년도에 서학개미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다 한국 주식 올라가니까 다 한국 주식하고 팬데믹 세게 얻어맞은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 올라갈 때 또 동학개미 운동한답시고 하고 그거 끝나고 22년도, 3년도부터 이제 서학개미 운동한답시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돈 좀 벌고 나니까 이제 미국장이 최고라고 그러고 국장은 먼저 뜨는 놈이 뭐 지는 순으로 떠난다 그러고 그쵸? 그러다가 지금 국장 올라가가지고 이제 온 상태잖아요. 그쵸? 코스피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코스닥 채워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코스닥을 쭉 봤거든요. 근데 코스닥이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현란해요. 여러분. 혹시 느끼세요? 좀 느끼세요?
코스닥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고요,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시동을 막 거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물론 예측이니까 이런 건 뭐 그냥 넘어가시고, 보면은 코스닥에서 괜찮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잡으면 좋은데 문제는 코스닥이 코스피하고 좀 다른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나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 어때요? 움직이는 게 묵직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치? 올라갈 때 팍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들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쵸? 유동성도 풍부하죠. 뭐 한번 방향 잡으면 또 꾸준하게 가져니까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런 방향성이 이미 코스피에서는 다 잡혔어요. 그쵸? 이게 뭐 지나가는 개도 알잖아요. 뭐, 뭐가 올라간 일이 뭐가 좋으니 다 알지 않나요? 그쵸? 근데 미안한데 코스닥은요, 몇몇 괜찮은 기업들 빼고는요, 방향 잡을 시간을 안 주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코스닥을 놓치면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절반 날아가면 뭐 몇 푼 못 건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봐야 돼. 전술과 전략적으로 뭐냐면은 미리미리 좀 인내력을 갖고 심어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통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포트폴리오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흐름의 원리를 우리가 큰 통에다가 자갈 같은 걸 막 채우면은 꽉 차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공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극. 빈틈이 크죠? 그 사이를 모래를 채우잖아요. 그 모래가 바로 코스닥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럼통이 꽉 차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면 이제 버블이 끝나는 거예요. 다들 이해하시겠죠? 예, 이제 잔차 효과가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잔치가 아니라 잔차 효과. 이게 다 끝난단 말이에요. 다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벤치마킹을 다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코스닥이 아직 그 공급을 채우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중에서도 간 애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때요? 큰 애들, 굵직굵직한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뭐, 원희 홀딩스나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굵직굵직한 애들. 그런 애들만 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코스피 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밑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 들쑥달쑥 막 밑에서 막 미친 짓을 하거든요. 막 상한가 두 번 봤다가 막 툭툭 떨어졌다가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애들 뚝 봤더니 한 100개 정도가, 100개에서 200, 150개 정도가 나와요. 거의 200개 가까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상당히. 이거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뭐 버블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만약에 계속 주저앉는다. 그럼 이제 우린 현금 이제 딱 원칙 정에서 나오면 그만이죠. 그쵸?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은 무턱대고 우리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갖고 가야 되죠. 그쵸?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은 갖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우리가 믿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또, 다음 한테포를 놓치면은 이제 거기서 사실은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마감을 딱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감하는 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바둑 둘 때 조은영 같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마무리잖아요. 마무리. 그쵸? 호삭 딱 깔아놓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뒤엎어 버리잖아요. 그쵸? 예, 다리도 떠시면서. 그쵸? 예,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는 포트폴리오는 전략적으로 일단 갖고 계신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 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갈 건데 비중을 여러분들 이제 현금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비중을 일단 맞출 거예요. 여러분들 금액에 따라서.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공급을 채울 수 있는 기업들을 드릴 건데 이건 좀 자, 이런 것들은 조금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비중을 좀 낮추고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쵸? 일종의 정크펀드 투자하는 전략이란 말이죠, 이건. 그렇게 해서 건져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왜냐면 코스닥은 그렇게밖에 우리가 큰 거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코스닥에서도. 이미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드릴 때 코스닥에서 큼직큼직만큼 다 드렸어요. 웬만한 것들. 그렇죠? 예, 물론 뭐 다 100%는 아니죠.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은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움직였고, 그 공급을 채울 수 있는 애들을 이제 사느냐 마느냐인데, 이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그런 걸 안 건드리고, 난 이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나는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건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을 좀 공급을 채우면은 좋겠죠.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몰라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아셨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설명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은.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거는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예, 하든 안 하든 간에 난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쵸? 이 수업을 통해서. 돈도 받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한 5대 3대 2 정도가 좋아요. 5는 뭔지 아시겠죠? 대중소예요. 그쵸? 5대 3대 2 정도가 지금은 좋아요. 뭐 그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했는데 어차피 좋은 게 가겠지 하고. 근데 지금 장세에서는 이미 굵직한 것들은 다 갔어요. 많이 갔어요. 그쵸? 엄청 많이 갔다고요. 코스피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몇 개 안 돼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만한 애들. 뭐 효성, 머시기 뭐 이런 애들만 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좀 기대 심리를 좀 자극하고,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음, 좀 있어요. 그 중소형 중에. 그래서 5대 3대 2 정도. 그러니까 비중을 5, 3, 2로 해가지고, 이 정도 되는 중소형주. 그러니까 좀 모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모험도 아니에요. 그 재무제표도 좀 괜찮고요. 컨센서스는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방향성 좋고 하는 애들만 골라보면 200개 되는데, 그런 애들을 이제 어떻게 포진하느냐. 이게 20% 정도. 전체 포트폴리오 20%. 그러니까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 그런 애들을 한 100만 원씩 심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내는 거 하면은 굉장히 걔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냥 걔네들은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냥. 중간에 뭐 어떻게 자꾸 기다려야지. 그게 안 될 거예요, 아마. 웬만해서는. 이해하시겠죠? 한번 팀명이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포진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그냥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소형주들을 좀 담는 방식으로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짜려고 그래요. 사실 짰어요. 짰어요. 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음. 그리고 지금 뭐 그거 안 해더라도 지금 올라가죠? 시장 올라가니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나 떨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제자리가 하나 떨어진다 손 들어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쵸?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다 올라갔는데 이게 안 올라갔다는 건 말이 안 돼. 그쵸? 그 비중이 이상한 거야, 그러면. 그쵸? 예, 그거는 제 책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해주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하는 건 아니죠.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위험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 중에서 대형주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가는 거 항공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공우주항공인가 뭐 한국 우주항공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ICD 시스템 같은 거 아직도 여러분들 그거 뭐야? 지금은 냉전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냉전 시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철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러면? 네, 지금은 냉전 시대입니다. 철저한 냉전 시대에는요, 이 방위산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이게 장거리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또 갔다가 또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이게 이슈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계속 가져가야 되고, 결국 인간이라는 게 또 뭐 의료나 바이오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죽였다가 또 가고 그러는 거라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 위주로 가지고 있고, 이제 템포를 봐가지고 소형주를 어떻게 공급을 채울 수 있느냐. 그걸로 해서 제가 쭉 깔 테니까, 음, 일단 가보자고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일단 전략적으로 깔아놔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간다 해가지고 막 50%, 60%막 비중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변동성 잔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좋은 것들은 굵직하게 해서 가고, 작은 것들은 크게 가는 것도 잡아내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며칠 전에, 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코스닥 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좀 잡아봤거든요. 많이 한 10% 이상 제가 이렇게 쭉 펼쳐놔 봤더니, 갑자기 얘네들이 막 미친 듯이 튀는 거야,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이, 얘네들이 슬슬 입지를 하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그쵸? 돈이라는 게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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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잖아요. 다들 이해하시죠? 음. 그러면 이제 이 소형주들은 뭐 사고 파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갈 애들은 가고 머물러 있는 애들은 머물러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크게 가는지만 잡아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어 포트폴리오는 제가 내일 보내드릴 테니까요. 저 연락을 좀 하면서 이게 보내드릴 테니까 비중을 좀 맞추세요. 그냥 아셨죠? 기존에 있는 거 좀 덜어내시고. 뭐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조금 비중 덜어내면서 좀 가보시자고요. 완전히 덜어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그냥 굵직한 것들은 가지고 가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편입해서 가는 과정에서 제가 좀 조절을 하면서 갈게요. 아셨죠? 한 번에 탁은 안 되고 조절하면서 가볼 테니까. 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직접 할 때까지는 좀 귀찮지만 공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보내주시면 전화 걸어서 달라고 막 지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좀 보내주시고 아셨죠?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좀 정리를 좀 하면서 맞춰드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야 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매집을 위주로 또 해가 나갈 거고. 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죠? 오늘 코스닥 기업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코스닥 기업 좀 더 볼게요. 음. 잠시만요. 아, 사고 싶은 기업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매력적인 애들이 있어요. 음. 코스닥 기계 장비? 오케이. 자,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전기전자 쪽이 이제 우세하죠, 그쵸?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기전자 쪽이 우세한데, 어, 저 거기서 아무래도 좀 잡아낼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전기전자 쪽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많은데,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왜 나오니? 기계 쪽이라고? 기계 장비? 기계 장비 쪽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기계 쪽도 많네. 기계, 기계, 엄청 많네. 한번 하나씩 보죠, 뭐. 자, 이런 애들 보세요. 공유해 그래도 주셔야 됩니다. 공유 안 됐나요? 공유가 왜 안 돼? 음. 여러분들도 이 코스닥 쪽을 갖다가 한번 쭉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방향성 잘 잡고 재무제표 괜찮은 애들 중에서 잡아내셔가지고 한번 쭉 깔아놔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얘네들이, 어, 강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올라갔다 떨어진다고 또 바로 팔아버리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음. 쭉 포석을 깔고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SM 코어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들 보면은 자꾸 이걸 왜 키냐? 여기 보세요. 보이시죠? 이거 재무제표. 보이세요? 보시면 네. 알겠지만 재무제표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수익성도 좋고 근데 뭐 이게 컨센서스 잘 나오고 어 적자 전환일 때는 수익성도 악화되고 뭐 단기적인 거니까 근데 뭐 괜찮아요. 기업도 뭐 하는 회사예요. 반도체 관련 뭐 이송장비 포트폴리오 확대와 2차 전지까지 뭐 하여튼 뭐 이런 애인데요. 뭐 그럭저럭 어때요? 바닥 대비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또 침체했다가 어때요? 갑자기 여기서 퍽퍽 튀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튄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중에서 어 의미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지금 비슷해요. 다 이런 애들 이런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형태로 가는 애들이. 그래서 기업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을 바닥에서 좀 가격대도 적당하게 하한가에서 화하게 잡았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한 그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재무제표가 좀 괜찮고 이런 정도 흐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포섭해서 여러분들이 깔아놓으면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건 뭐 잘 가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죠? 재무도 좋고 대동기업 잘 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기간 지속된 거죠. 그렇죠? 1,000원대에 28,000원까지 왔으니까 지금 이런 거 들어가도 아마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기에는 차라리 무슨 말씀이냐면 코스닥에서 이걸 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코스피는 대형주를 가지고 이런 형태를 심는 게 낫겠죠. 그렇죠? 우리가 애매하게 이런 거 붙잡고 있느니. 그러니까 저는 코스닥과 코스피를 좀 전략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우상향하면서 가는 것들은 코스닥에도 많잖아요. 코스피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굳이 살려면 이런 형태는 코스닥에서 이런 형태보다는 코스닥에서는 이제 지금 출발하는 스타트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위주로 좀 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변동성이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동기업가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스펙 뭐 이런 애들은 건드릴 거 없지, 아직? 이런 애들도 건드릴 거 없고.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런 친구들, 에너토크 같은 애들. 이런 친구들도 어때? 흐름 되게 좋죠, 그쵸? 네, 이런 친구들을 좀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면 좋죠. 근데 재무제표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너무 아우시면 안 돼요. 자, 재무제표는 다 이래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흐름만 보고 갈 수는 없다고. 이제 이런 흐름인데, 재무제표 그렇게 뭐, 딱히, 예, 두드러지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여기서 하나 이제 좀 보면은 뭐, 투자 전환했다든가, 그런 거.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좀 괜찮다든가, 그런 거 위주로 좀 보면 좋은데, 뭐 어차피 코스닥이야 뭐 다 뭐 하청 같은 기업들이니까, 그러면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PSK,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건 뭐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죠. 위지트, 유니센, 또 마찬가지고, 자, 진성 TC, 이런 친구들은 볼까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잘 발굴을 하셔야 돼요. 잘 발굴을 해서 재무제표도 좀 보고 보세요. 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죠?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음. 근데 꾸준하게 이제 지금 상승 여력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보기엔 여기가 막혀 있지만 어때요? 가격은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잘 잡아주면은 또 모르죠. 너무 이거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이거는. 저 보세요. 잘 가죠, 이것도. 그렇죠? 우상향하면서. 정말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또 하나 이제 올라가려고 막 준비 중이거든요. 음, 에버다임 이런 애들도 가격대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 가격대가. 재무제표는 다 비슷해요. 여기서 뭐 재무제표 가지고 뭐 특별히 뭐 좋다. 어차피 얘네들은 뭐 코스닥, 코스피 움직이는 것 따라서 가는 친구들이라서 딱히 별로 없어요. 재무제표 가지고 스페셜한 걸 고르기가.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뭐, 코스닥에서 잡아내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지금 치밀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것보다는 가격대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이번에는. 그렇게 봤을 때, 쓸만한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애들 아니고, 좀 이런 친구들. TPC 이것도 괜찮죠. 예. 흐름이 다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바닥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어때요?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정해서 탁탁탁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포트폴리오 드릴 것도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드리려고 해요.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딱 적중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힘 빼고 해야 돼요. 그냥. 아시겠죠?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다 해먹어야지. 그죠? 네, 마지막까지 해먹어야지. KSO, 프로텍, 뭐 이런 친구들도 어때? 흐름 좋죠? 그렇죠? 에스터, 제가 대충 넘어갈게요. 이런 친구들도 지금 JVM. 아직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코스피도 아직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코스피 정세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다리면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계속 이제 횡보하고 횡보하면서 이제 언제 뚫을지는 몰라요. 그렇죠? 좀 여유를 갖고 가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 자, 유진론은 많이 가버렸죠. 그렇죠?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고 이제.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슬슬 움직이는 거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많이 올라왔어요. 뭐 상한가 몇 번씩 하잖아. 그렇죠? 이것도 제가 여기서 이쯤에서 한번 상한가길래 샀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언질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어, 자, 이런 것들 이제 막 올라간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조정 주고 또 하겠죠. 이게 변동성이 커요. 다시 또 주저앉는 것도 막 30%씩 주저앉고 막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막 일부러 막 키운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꿈틀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에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너무 이제 깔려 있고. 제우스 이런 애들도 잘 가는 거예요, 사실은. 쭉쭉 가는.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이제 치고 가는 거거든요. 인베니아 보세요. 미쳤죠, 이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코스닥을 막 움직이게 한다고. 그 이런 것들은 뭐 BST 이런 애들도 괜찮죠, 그렇죠? 아바코 이것도 이제 아바코 같은 애들도 어때요? 하나, 둘 이제 변동성 여기서 키워가는 거거든요. 수성 앱튼 뭐 재무제표는 뭐 다 이런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데 재무제표 보면 다 이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이 정도 흐름이면 재무제표도 좋고 막 그런데 이 코스닥은 좀 얘기가 다르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감으로 가야 되니까 개미들이나 뭐 이런 뭐 이거 분석하는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뭐 구라는 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어때요? 이제 결국은 뭐예요? 열심히 분석했다가 시장 보고 따라간다고. 애널리스트들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 기호나 잘 들어갔니? 어, 네. 오케이. 네, 왔다 갔어요? 아, 아까. 바빠가지고 빨리 보냈어요. 밥만 먹이고. 저 영동에서, 충북 영동에서. 동아일테.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 테크이? 많이 주지 않고, 이런 거. 건드릴 게 없죠, 그쵸? 코세스? 자, 코세스, 이거 보세요, 또. 이 정도 수준이에요. 많이 거의 뭐 코스피 수준이죠, 그쵸? 음, 이런 친구들. 근데 뭐 이건 뭐 코스피에서 요번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니까,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은. 자, VM 같은 거 너무 좋죠. 이거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요. 그쵸? VM 갖고 있잖아요, 이거 요것들. 그럼요. 보실래요? VM?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1차적으로 준 코스닥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다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거. 1차적으로 드린 거는. 이건 어때요? 그냥 갖고 가면 돼요, 그냥. 코스피처럼. 맞죠?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이게 끝물이 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나머지 잔챙이들을 이제 쭉 이제 끌고 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렇죠? VM은 뭐 지금 팔 필요 없죠, 그렇죠? 이걸 왜 팔아요? 더 심어도 될 판인데. 자, 로브스타 뭐 이런 애들은 뭐 당연히 로봇 요즘에 로봇은 제가 저기 다 갖고 있죠? ETF AI 로봇 ETF 갖고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갖고 있으면 돼요. 그거에다가 많이 실으면 돼요. 계속 비중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놓쳤다 싶으면은 그거 사면 돼요. 그거 사가지고 계속 비중 실어 나가면 평타는 다 쳐요. 아셨죠? 그럼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번에는 ETF도 좀 여러 개 좀 담았어요. 제가 ETF도 글로벌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시장 좀 기본적인 거 잡아나가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지금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어차피 똑같아. 이거나 저거나. 아셨죠? 네, 이런 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업들의 핵심은 여러분들 관련된 대기업들이 어떻게 갖느냐를 따라가지 별로 게 크게 유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슈링 로봇도 가버렸네. 자, 엑시콘 이런 것도 어때? 흐름이 좋죠? 그쵸? 흐름이 좋은데 재무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어때? 그쵸? 아니죠. 그쵸? 이런 거. 흐름은 좋지만 재무는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런 건 이제 조회식이 사지 말았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제. 됐죠? 그런 건 아니라는. 잘 가잖아. 얼마나 잘 가요. 1차, 2차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달라요. 테스, 테스. 이것도 잘 가죠. 재무제표 볼까요? 좋죠. 그쵸? 어때? 우상향 잘하죠, 이런 애. 이거는 저희들이 놓쳤죠? 놓친 거예요, 이런 거. 잡을 수 없으니까. 한태, 이것도 괜찮습니다. 고영, 뭐 이런 애들도 지금 이건 거의 대기업 수준이죠, 이건. 그쵸? 고영. 이거는 뭐, 보세요. 이거는 그냥 지금 들어가도 돼요. 지금 들어가도 이거. 그냥 지금 들어가도 아마 끝물까지는 다 갈 거예요. 그쵸? 고영도 좋고. 스맥, 이것도 좋죠. 근데 이건 팔아버렸는데 올라가 버리니. 지랄하고.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도. 스맥도. 상황기계, 뭐, 보세요. 바닥에서 이제 술술 춤을 춘다고, 그쵸? 예, 됐습니다. 이쪽 기계 쪽보다도 근데 전기전자 쪽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우린 PTS.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던 건데. 우린 PTS도. 잘 가죠? 그쵸? 이것도 재무제표 보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때, 뭐, 경고가 있던데. 자, 이렇게 되고, 한국정밀기계? 뭐 이런 거. 뭐. 자, 어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코스피랑 좀 다르죠? 굉장히 많잖아요. 방향도 좋고, 그쵸? 근데 문제 코스피랑 좀 다른 거는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딸리는 거죠. 그쵸? 무슨 말씀? 리스키한 거죠. 리스키한 대신 좀 비중을 좀 축소해서 좀 다량으로 가지고 가면 승부수가 있겠죠. 그쵸? 다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의 어떤 전략적인 걸 좀 심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다 분석하면 좋아요. 그래서 특별한 건 뭐 음식료나 서민 이런 거 볼 거 없고요. 별로. 보면은 이제 뭐 제약 쪽이나 뭐 이렇게 뭐 전기전자나 기계가 장비도 좋죠. 그렇죠? 의료 정비 뭐 이런 데 운송 좋고 운송도 통신도 괜찮은 거 같네. 한국정보통신 제가 좀 볼게요. 그냥. 보세요. 통신 쪽은 뭐 특별한 게 없네. 통신 쪽은 오히려 어디예요? 저기 코스피 쪽이 좋죠. 그렇죠?
코스피 볼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기전자 쪽이 오히려 진짜 이게 좋더라고요. 의료장비 쪽도 좀 있고. 음. 자, 그래서, 진짜 많네요. 어디까지 했지?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자, 어때요? 상황기기 뭐 이런 것도 괜찮죠, 그쵸? KS, 우린 BTS 앞에 했고, DK라 이런 것도 좋고, 그쵸?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게 코스피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초기 모습들이에요, 이게 지금. 토텍은 완전히 같고, 로보티즈도 같고, DSK 이런 애들도 좋고, BIT 이런 애들. 다 움직임들이 되게 좋죠, 그쵸? 매끄럽고, 좋고, 좋아요. 근데 재무제품이 이렇습니다. 똑같아. 다 똑같아.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몇 개 없어요. 특별한 게. 그쵸? 예,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흐름 좋고. 흐름 좋은 거 가면. 음. 자, 파이트. 볼 거 없죠, 이런 것들은? 아래, 어떻게. 자, 이것도 어때? NPT?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지루하죠, 그쵸?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가 끝내줘야지 들어가는데, 재무제표가 엉성하면 좀, 그쵸? 여기서 이제 주저앉을 가능성이 더 크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좀. 합친, 이 뭘 가버리잖아요. 그쵸? 그냥 가버리죠.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거 얘네들은 이걸 한번 뛰어넘으면은요, 그 다음은 못 잡아요. 보통 상한가를 막 두세 번을 쳐버리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발목에서 반드시 잡아야 돼요. 싸게. 최대한 싸게 잡아야 돼요. 그게 좀 지루해요, 이런 거. 언제까지 갈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피롭텍스, 이것도 좀 흐름 좋고. 에어레인, 템프론, 선액 시스템. 이거 갖고 있죠, 다들? 그쵸? 선액 시스템 갖고 있죠, 다들? 이런 거 보세요. 재무제표 좋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게 코스닥 인스타 이런 것들이에요. 흐름이, 이거 다 바닥에 있었던 건데, 같은, 다 이런 정도에 있었잖아, 우리가. 그쵸? 어때? 흐름 좋고, 재무제표 좋고. 그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방향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집했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판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베셀, 코미코 뭐 잘 가잖아요. 그죠? 코미코도 여러분 이거 반도체 잘 가죠? 그죠? 다 반도체 수혜주들이잖아요. 어때? 죽이죠? 재무제표. 이거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이거 어때요? 처음에 심어들었던 거는 다 이런 거고. 전략적으로 다 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막 코스닥이라고 아무거나 고른 게 아니라, 그 코스닥을 제가 고를 때 원칙이 뭐예요? 아직은 공급을 채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와 같은 그런 어떤 수준의 기업들을 일단 1차적으로 골라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담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여러분 되게, 가벼운 것 같아도 다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디바이스, 이런 것도 좋죠. 되게 잘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가는 게 아니야. 제가 좋다고 해서. 아셨어요? 포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포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그냥 가버리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또 어디서 잡으실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거. 확 잡아버려요. 볼래요? 러셀? 그러면 이런 게 코스피 기업 같으면은 많이 올라서 이제 또 올라가겠지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믿고 어떻게 올라가? 그쵸? 보세요. 막 쳤는데 재무제표 이 모양이라니까. 그쵸? 이 정도 수준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특별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확 튀어버린다. 이런 애들을 이제 코스닥 이런 이제 공급을 채우는 기업들 이런 애들 30%만 잡고 있어도 어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쵸?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원익 PME, ISA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도 잘 치고 있죠. MPX. 이거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코디, IC, 라몬테크. 보세요.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쵸? 쭉 올라가 버린다. 그럼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꾸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 어때요? 똑같죠? 예, 이렇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코스피가 올라갔고 걔네들이 이제 좋으니까 그 다음에 하청으로 줄 거 아니야. 그쵸? 이제 걔네들은 밀어 올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밀어 올리기로. 그쵸? 그걸 갖다 분석할 게 뭐가 있어? 다 뻔하지. 심스, 원익, IPS 이런 데를 가고 있죠.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되게 좋아요. 자, V원택. 이거 갖고 있던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기서 쭉 가다가 그냥 튀어버리죠? 음, 버버려. 자비스, 라스. 이거 갖고 있다가 팔았었는데 지금은 사도 괜찮겠지, 그쵸?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제가 알기로 한 이 정도 시점에서 갖고 있었던 건데, 이 정도 시점에서 팔았다가 이거 몇 년 가잖아, 그쵸? 이것도 뚫으면 얘도 이제 못 잡아요, 이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시엔자 이렇게 잘 가고 있잖아, 그쵸? 잘 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잘 가고 있고, 윈테크? 이런 애들 어디? 윈테크 이런 애들 잘 가고 있죠, 그쵸? 바닥에서부터. 자, 집중하고 계시죠, 다들? 네온테크. 이것도 바닥에서 지금 입지를 하고 있고. 자, 보세요. SP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잘 가고 있죠? 지금 이미 코스닥도 이미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쵸? 많잖아, 그쵸? 지금 거의 한 3, 40%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쵸? 코스닥도. 무조건 코스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이제 코스피에 꽂혀 있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데 이제 꽂힐 거예요. 그쵸? 네, 이제 이게, 전략적으로 그 다 꽂힐 때 어때요? 그 돈이 싹 이제 꽂혀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제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흐름이란 말이야. 돈의 흐름. 여러분들은, 돈을 번다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돈의 흐름을 봐야지. 남들이 꽂혀 있는데 꽂혀 있으면은,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쵸?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쵸? 모두가 비트코인에 꽂혀 있는데 그 돈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쵸? 음, 잠깐 반짝하는 거지. 자, 현대무백스 얘는 가버렸어요. 지금은 정지돼서 못 팝니다, 이제. 갖고 계시면 돼요. 그냥. 현대무백스를 보시면은요, 재밌는 게, 네, 이것도 재무제표 괜찮죠. 그렇죠? 이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다 보겠습니다. 태성 얘도 가고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우상향 꾸준하게 하는 애들을 보면은 대체로 좋겠는데, 얘는 그렇지 않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1,000원짜리가 지금 57,000원 갔으니까 5,000% 갔어요. 근데 이건 끝난 거고, 그렇죠? 우상향이다 그러고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죠? 네. 다인렉스 이런 것도 어때요? 벌써 봐보세요. 이렇게 튀어버린다고. 실수하게 이렇게 튀어버린다고. 바닥에서 튀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했을 때 딱 들어가면서 잡아나가고 일단 플러스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 올라간 거 잡았다 다시 또 하한가 맞고 막 그래요. 그럼 가슴 아프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요. 넥스트 이것도 괜찮죠? 이러면 그냥 가버려. 그냥 슉 가버리죠? 그렇죠? 슉 가버린다고. 또 그냥 가버리고.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고. 로봇 기업들. 로봇 기업들은 뭐 다 그냥 이것도 보세요. SBB테크 이것도 그냥 가버렸어요. 이것도 HPSP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좋고. 데모팀, 나노팀, 네, 네, 대충 이 정도입니다.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네, 코스닥이.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저가 코스피가 계속 아마 당분간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5천에서 이제 얼마나 헤매냐 아니면 더 가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헤매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 방향성을 갖고 가는 애들을 갖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급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또 다른 이제 운명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지금까지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별로 등한시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조금 더 우리가 편입시키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아셨죠? 음. 자, 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선생님, 질문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 코스닥이 뭘 채운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백을 그러니까 채워요? 예? 공복을 채워요? 공극. 우리 공극이요? 공극이라는 거는 자갈이 이렇게 있으면 자갈을 주머니에 채우면은 그 빈틈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모래를 채워 넣으면 꽉 차잖아. 네, 그런 얘기예요. 다들 이해하시죠? 초등학교 때 안 놀아봤어요? 자갈 채우고 모래 채우고? 그렇죠? 그걸 공극이라 그래요. 공극.
맞죠? 예. 근데 그게 이 투자의 세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투자의 세계도. 채권도 그렇고요. 원자재도 다 똑같아요, 움직이는 거는. 큰 틀을 보고 보셔야지. 무턱대고 좋다 하고 사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더 좋은 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쵸?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좋은 게 아니라? 그쵸? 그걸 보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저런 기업들을 건드리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셨죠? 이제 그런 기업을 포트폴리오 줬더니만, 소장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러버리면 이제 제가 멘붕이 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젠 포트폴리오 한번 봐주세요. 네? 뭐요?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알테오젠. 예. 자, 보세요. 알테오젠을 볼게요. 자, 얘 지금 2,000원, 2,800원짜리, 3,000원짜리가 56만 9천 원 갔어요. 그쵸? 보이시죠?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 너무 좋아야겠죠. 그쵸? 너무너무 좋죠. 400원짜리가 12,000원짜리 갔어. 그쵸? 매출로 보면, 그쵸? 좋잖아요. 너무 좋죠. 이러니 뭐 날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나온 거고, 이제. 그전에 아닌 게 아니고. 20조짜리 회사입니다. 20조짜리 회사.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음, 너무 좋죠. 이건 뭐 좋은 건 다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성장 능력이 이제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거 만약에 갖고 계시면 디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뭐 이 정도시면은 어, 아니, 산지 이거 얼마 올려볼 안 거예요. 됐어요. 한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여기서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여기서 하셨어요? 예? 아니 여기서 사가지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아니 뭐 혹시 뭐 새로 뭐 결혼을 하시려고 하는 거랑 똑같 한 80에 다시 한번 결혼을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보기에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하죠. 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건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예. 저는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데 글쎄요 이걸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파동이라는 게 있는 건데 1차, 2차, 3차 끝나지 옛날에 끝나지 않았나요 이거? 이제 이거는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제 배당도 받고 다시 또 올라가면 더 그 외까지 움직이니까 여유 있게 가져가는 거지 이제 새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음. 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거 사세요. 예. 딱 팔았더니 올라간다. 아니 어딘가 그건 뭐 우리가 효율을 따져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지 얼마 안 됐으면 이건 좀 비관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투자는 이게 어떠냐보다도 내가 어디에서 샀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선생님, 음. 코스닥을 보다 보면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데 툭툭 튀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일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떤 시장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이렇게 횡보장에서는 굳이 그런 걸 담을 필요가 없지. 예,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 큰 걸 잡아야지. 큰 게 대주가 먼저 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는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근데 생각 없이 경험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80년대 망한 사람이 지금도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사는 것도 똑같지 않나요? 생각 없이 살면 똑같은 짓 계속 하잖아요. 여기서 사기당하고 저기서 사기당하고. 그렇죠? 근데 그 순간순간을 계속 원칙을 세우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순간이 온다고요, 또.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사기꾼을 또 만나요. 그럼 내가 사기를 쳐야 돼, 그놈한테.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전략을 짜서 거기에 맞게 흘러가야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투자자들의 실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그 다음에 잘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투자자들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얻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아시겠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영업이? 네? 경모야, 자영업자들이 왜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잘 모르지만 잘 안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걸 계속 바꿔 나가야 시대가 되는데, 바뀌었잖아요. 그쵸? 일단 코로나 이후로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돈 쓰는 게 이제 다 인터넷에서 쓰고. 그렇죠? 그뭐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커피도 이제 집에서 먹잖아요. 요즘 뭐 커피 기계도 엄청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 뭐, 물론 저도 커피숍 다니는데 뭐 우리가 옛날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또 이제 다른 또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죠. 그렇죠? 찾아가는 서비스 해야 되고. 저희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유튜브로 먹고 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나 유튜브는 장난으로 찍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어떻게 하나도 좀 해보려고. 예, 전 유튜브로 지금까지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6년 전 제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깨지지한지. 그쵸? 그때 이미 딱 결정 내렸어요. 유튜브로 먹고 살지 않고 만나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런 원칙으로 왔지. 한 번도 유튜브로 먹고 살 생각, 유튜브로 한 2개월에 30만 원씩 들어와요. 2개월에 30만 원. 내 얼마 아니야, 이거는. 네. 그거 우리 누님한테 용돈으로 줍니다, 그냥. 잘 써.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돼요.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변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었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산업이 우리가 또 봐야 될지, 지금까지는 뭐예요? 항공우주. 그 다음에 뭐, 저기 전방위 산업.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쵸? 또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투자자의 숙명이에요. 그걸 하기 싫어하고 주식만 때렸다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코스닥도 여러 개가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잡아내야 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얘 얼굴 튼 걸 왜 나한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잡아나가시면 됩니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선생님, 그 음, 코스닥 ETF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스닥 ETF? 네. 그러니까 저는 코스닥 ETF를 갖고는 있는데 별로 추천해주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기업을 사세요, 기업.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코스닥에서 무슨 뭐 AI를 잡는다든가 로봇을 잡는다든가 그런 건 괜찮은데 시장 전체를 잡아버리면 차라리 그 코스닥에 다 몰빵해 그냥. 그게 나아 차라리. 근데 뭐 코스닥 어차피 그 변동성도 크지 않을 텐데 다른 거에 비해서 굳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것보단 낫지. 그쵸 여러분들? ETF라는 거는 전략적으로 쓰는 것이지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지 ETF로 그냥 시장을 따라가든지 시장도 못 따라갈 것 같아서 ETF 샀다 그렇다고 따라갈까? 그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W 게임즈, W 게임즈. 음. 자, W 게임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 자꾸 왜 기네요. 헷갈려. 자, 뭐 재무제표 너무 좋죠, 그쵸? 이렇게 좋은 재무제표가 남들 다 갈 때 안 가고 있어요, 그쵸? 그쵸? 예, 이거 다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여기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뚫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거 기다릴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시면 돼요. 그냥. 내가 코스피 투자한다 생각하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가벼운 마음. 나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좀 길게 가시는 거예요. 그냥 길게. 아시겠죠? 길게 보고 가시면 이런 것들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자체가 테마가 이제 게임이라 보니까, 그쵸? 이제 어떤 게임을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비중을 좀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겠죠. 요거 샀다가 요거 뚫으면은 또 한 번 더 매집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